개명대 이지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그 이사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소개해 주신 대로요, 그 제가 한 30분 정도 그 간단한 발제를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 관계에서 이제 품격 유지를 위한 과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게 그 순서는요. 일단 품격 외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 그 다음에 그 한국과 중국과 그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의 변화 양상, 그리고 우리가 그 이 대중 품격 그 외교 전략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 품격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품격 외교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조영기 총장님의 글에 품격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그 정의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조영기 총장님의 그 대한민국의 품격을 위한 고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요. 국가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국격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중심적 가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루는 그 중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 민주, 평등, 평화, 공영, 포용, 통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단순히 민족 통일이 아닌 자유통일의 우리가 이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품격 외교란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바로 대한민국 자유헌정 질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외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이 자유와 우리의 독립주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그리고 자유로운 민족국가의 번영. 그리고 자유질서에 기반한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 이게 이제 국제적인 질서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품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요. 과연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이게 대중 외교를 전개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인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요, 많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중국과 한중 관계를 전개할 때 기본적인 근본, 기반, 원칙,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기반, 그리고 이 원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볼 때, 그리고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근본과 원칙, 근본 기반 원칙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가 지난 30년간 망각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이 근본이냐? 중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망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앞으로는 이제 중공이라고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중공인민해방군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이다. 중공인민해방군은 우리 자유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공인민해방군의 목적은요, 바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의 체제 이것을 해체하고 그리고 친중 종속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공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대전략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친중 종속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면 중공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중공은 공산당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재편하고자 하는 국제 질서는 위계적 국제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대국 소국론, 중화 질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 질서를 갖다 구축한다. 이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해서요. 북한의 핵 문제. 북한과 북핵은요. 중공에 있어서는 중공인민해방군에 있어서는 그들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전략적 자산. 바로 미국의 진출을 갖다가 진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조적인 아주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이익입니다. 이들의 기반이고요. 그리고 중공은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 거에 바로 우리 한국 분단의 원흉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따지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단의 원흉이 누구냐? 중국 공산당입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련이지만요. 이들이 우리 한국 전쟁 때 270만을 동원해서 우리 한반도를 갖다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중공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미군 그리고 유엔군이 싸운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 되었던 그 원흉이다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근본에 대한 그 입장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리고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는 규칙 기반 자유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원하는 거죠. 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근본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반은 무엇이냐? 기반. 그렇다면 우리가 한중 관계를 갖다가 유지해 오고 발전시켜 왔던 그 기반이란 게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국제적으로는요.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정의는요, 자기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와, 여기서는 이제 강대국이 되겠죠. 이들과 바로 이 적대 국가에 대해서 이들과 손을 잡아서 동맹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동맹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정치의 기초문법입니다. 기초문법. 우리 이제 그 동양에서도 이른바 원교근공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70년 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 그전에 구소련이겠죠. 이들의 침략과 이들의 도발을 갖다가 억제해 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맹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겠고요. 국제적으로는요. 대외 관계에서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 자유서방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동안 70년 동안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최고 서방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차상위까지 우리가 올라간 겁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에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을 1990년대 이후에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던 기반입니다. 우리의 기반. 바로 자유서방 세계와 쌓아올린 국제적 경쟁력과 생산력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우리의 위치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국을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난 30년간 우리는 중국 경제를 갖다가 활용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반이고 현재에도 그렇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의 우리의 기반이다. 그렇다면 원칙을 한번 재확인해 보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우리의 품격, 국격,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대중국 외교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자유와 주권
그리고 내정 불간섭, 상호주의, 그리고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는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 이거를 우리는 지키는 게 이게 확고한 원칙이 서야 됩니다. 모든 원칙을 갖다가 이 기준으로 바라보고 중국과의 관계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이른바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를 갖다가 지배해 오고 있는 바로 실용론, 실리론 또는 명분 논리 이러한 것으로요. 바로 이러한 원칙을 깨게 되면은 우리의 근본이 무너지게 되고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올해 2023년에 7월달 독일에서 나온 뼈아픈 자기 보고서입니다. 중국 전략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안보가 즉 정치적 독립과 주권 가치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기본이 된 경제가 이것이 기본이 된 경제가 국가적 이익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치적 독립 주권 가치가 확립되어야 국가 경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독일의 중국 전략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제서야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경제와 안보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다른 국가들도 뒤늦게나마 깨닫고 있는 바로 원칙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환기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중 경제 다음에 이 한중 경제 교류의 기본 구조 이거를 갖다가 조금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와 변화 양상. 왜냐하면은 워낙에 경제에 대해서 뭐 실리론 무슨 뭐 중국 경제 뭐 의존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중 경제 교류 발전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중국의 선의 또는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된 거 또는 뭐 이런 것들 이전에 그 기반이란 게 무엇이었냐면 한국에 바로 미국과 서방 세력 일본과 같은 서방 세력과 함께 쌓아 올린 우리의 자본력, 기술력, 생산력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 진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대중 수출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중국의 뭐 그 경제 의존도 20%, 20몇 프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97%입니다. 기술재, 자본재, 중간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가 저들보다 생산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두 번째는 뭐냐?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재, 자본재, 기술재를 보복을 가하게 되면 중국이 망합니다. 중국 자기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한중 사드 보복 때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주록해 이게 굉장히 시끄럽게 했는데 이들이 이 손을 댄 것이 가장 상징성이고 사람들 심리를 갖다가 이게 흔드는 그러한 여행업, 유통업 정도였습니다. 다른 부분 건들질 못했습니다. 건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건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요. 이게 바로 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드 보복 이후에요. 한한령 계속 얘기하는데요. 한한령 통계 지표를 보면은 사드 한한령 이후에 한중 교역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중 관계의 기본 구조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어떠냐? 잘 아시다시피요. 중국 경제에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탈중국, 요즘에 이제 디리스킹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이나 디리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다시 미중 관계가 복원되고 이러면은 뭐 바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이나 디리스킹은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변화 양상이 한중 경제의 구조가 지난 30년간의 상보, 즉 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교역하는 것이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상호 경쟁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서 중국의 이제 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중국을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벗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와서 중국을 벗어나니까 오히려 세계 시장이 보이더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현재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중 관계와 국제 정치 경제 이 조류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일이다. 현장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근본 기반 원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잘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이 근본과 기본과 원칙을 갖다가 우리는 망각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거의 이거는 그 한중 관계를 얘기할 때 거의 그냥 주류 담론입니다. 어떤 얘기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미경중, 줄타기 외교 또는 여기 실리가 들어갑니다. 미중 간 균형 외교로 합니다. 연미화중, 연미여중, 연미연중, 한국의 중간국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중립화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역사 동맹론도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 부상 미국 세태와 같은 것이 이른바 하나 굳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주류 담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탈미 연중론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요, 중국 활용 북한 억지론,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적 모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아주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핵심 내용에 들어가면은요, 친중 외교하겠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중국이 원하는 그 담론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담론이 정확하게 중국이 원하는 담론을 지난 30년간 우리가 해왔고 지금도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무슨 뭐 미중 관계 복원 시에 한국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양안 관계 불개입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요격이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과 관련해서는요, 미중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은 그러면 한국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보이고 언뜻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설령 미중 관계가 이 2010년대 정도로 복원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현재 우리의 가치 외교를 갖다가 지향하는 거에 있어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한미동맹 변화 없고요. 한중교류 경제 이 기반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손해 본다거나 또는 속된 얘기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담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 근본, 기반, 원칙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갔을 때요. 현재 이제 조금 그 사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조금 더 거시적으로 올라와서요. 미중 관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지난 한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1972년도입니다. 미중 대탕트 이후에 약 50년간 미국의 중국 정책의 기본은 바로 인게이지먼트였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이 관여 정책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번 상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국제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한중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거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복기해 보면은요. 바로 미국의 대중 인게이지먼트, 구소련 견제하기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1970년대 초반에 엄청난 그러한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위기에 봉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정어돼 있고 이 닉슨하고 저원라이 주은래와의 개별 회담에서 바로 저원라이가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거기에 배석했던 키신저가 그거는 니들이 있지 우리가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이게 무조건 이게 상수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외교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얼마큼 큰 위기를 느꼈는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전개되었던 것이요.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했고요, 구소련 붕괴됐고요,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미국의 자본기술 기업이 중국으로 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공장 지위를 획득했고요.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이제 한중수교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대세론, 중국 패권 전략이 본격화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대 방향,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역의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기 시작한
그 시작점에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 50년간 전개되어 왔던 미중 관계의 인게이지먼트에 따라서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한중 관계, 동아시아 국제 정치 경제 역학 관계가 어떻게 역으로 진행될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에 그 무역 분쟁,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경제 무기화 심화, 그러면서 이른바 신냉전,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자유세계가 이렇게 대치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고요. 현재는 그러면서 글로벌 자본에 있어서 탈중국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이나 디리스팅이고요. 그래서 1972년도 이후에 역순의 전망을 우리가 지금 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 정치 경제 지각 변동이 어떻게 크게 이루어지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간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 한중 관계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우리 안보 위기 했었죠.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레이건의 그 한미 동맹 안정화, 그 다음에 탈냉전 세계화 이후에 한중 수교와 우리 한국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던 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른바 그 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이거 이해와 목적과 이런 것을 갖다 본격해 나오면서 이른바 뭐 대국 소국론 뭐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미 동맹 형해화를 갖다가 시키려고 하고요. 대한민국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죠. 정일성느라든지 8호 조선구마사 항미연정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노골적으로 이게 그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 정치 경제 지각 변동에서 어떻게 중국 관계를 바라보면서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경제 활용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이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대중 품격 외교 전략에서 우리가 이것도 기초적인 내용인데 외교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대중 외교력은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사실 외교력은요, 외교 협상이라든지 외교 수리라든지 이거 이전에요. 그 국가에 대한 바로 우리의 견제력, 국력, 세력 균형,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견제력. 견제력에서는 이것이 기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국력과 견제력은 우리의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확고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외교술로 외교 협상이나 이러한 것의 묘미를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외교술을 전개를 할 때는 이러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국제 지정학, 국제 안보 지정학의 역학관계와 동항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우리가 성공하는 외교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고 외교술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의 그 대표적으로 서희 외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승만 외교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국제 지정학의 변화를 갖다가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대중 품격 외교의 기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인데요. 내적 균형은 우리가 자체적인 국력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리 자체 견제력입니다. 군사 안보 그 다음에 이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적 균형이 바로 동맹입니다. 동맹인데 이것의 기반은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현재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구도 이거를 갖다가 더욱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외교력의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와 같이 이 중국발 안보 위기 상황이 이게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우리가 한미 동맹 플러스에서 나토 그리고 한미일 나토 한인태 자유주의 안보 협력 이러한 것까지 대폭적으로 이 견제력과 이러한 외교력을 우리가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강력한 기반이 있을 때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의 품격 외교와 그리고 이걸 전개하고 한중 우호 관계를 갖다가 바로 이러한 기반에서 쌓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바로 기존의 컬렉티브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 이 집단 안보의 개념이요. 이게 경제로 를 갖다가 포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서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컬렉티브 이코노믹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자유의 그 EPN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이거 바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품격 외교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경제 전략입니다. 하나의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이 탈중국 또는 차이나 디리스킹 이것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비전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변화는 1990년도 이후에 30년간 우리가 중국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오고 있다. 다시 그 기회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요, 바로 중국이 최첨단 기술, 신성장 동력 산업에 진입할 수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본 강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미국, 서방 이들과 함께 바로 이 신성장 동력 산업 4세대 첨단 산업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주력을 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과의 이 격차를 10년 이상 확 벌려놓는 이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5년 이후 또는 10년 이후에 우리는 지난 1990년도의 중국 경제 특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다. 이거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우리가 중국 진출하는 기반은 중국보다 우월한 기술력, 자본력,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생산력, 이것이 우리의 기반이다. 중국이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한 이 기반이 없으면은요, 우리 상대 안 해줍니다. 바로 자기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대해줬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한중 우호 교류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게 기반이었다. 그 기반을 우리는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이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우리의 그 자유통일과 안보 비전입니다. 그 한반도 통일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통일입니다. 민족에 앞서서 기반이 된 것이,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자유통일이었습니다. 자유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된다. 우리는 단순한 민족통일, 김일성 민족에 의한 통일,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민족통일을 원합니다. 자유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 이전에 항상 자유통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대의 적이 누구냐? 바로 북한과, 당연히 북한이고요. 북한 김정은 정권입니다. 김정은 정권이고요.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유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막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에 대한 군사 안보적 경제력을 확고하게, 저들이 함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엄두를 못 내는 그러한 강한 억지력을 갖다가 확보해야 바로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중 우호 교류를 계속할 수 있다. 아예 그거 생각도 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견제력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의 이 외교 전략의 기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식의 전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 같이 동의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이 우리는 지정학적 저주에 빠진 나라다. 역사적으로 5천 년의 역사 동안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끊임없는 그 침략과 시달림을 당해왔다. 지금도 그렇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 인식의 전환을 한번 인식의 전환을 해보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한국의 위치라고 하는, 즉 해양과 대륙을 중간에 있는 한국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거는 한반도의 위치는요, 오늘날에는 지정학적 축복입니다. 축복이다. 이거는 축복,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이요,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전 세계 10대 강국, 그 다음에 생산력에 있어서는, 산업 생산력에 있어서는 전 세계 5대 강국, 군사력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6대 강국이지만 실질적인 군사 방산 기술과 생산력, 이걸 따지면은 5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의 조선이나 이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한국은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해양 세력과의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선진 서방 국가 이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인식의 전환을 하자. 우리는 새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작은 고래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을 전환해서요. 항상 그 우리 토끼와 사슴과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랑이의 관점으로 사자와 같은 이 관점으로 이 지정학을 한반도 지정학을 그렇게 인식 전환을 한번 딱 하고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인식의 전환을 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것이 보이냐면 국제 안보 지정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외교 전략을 전개할 것이냐,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갖다가 달성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경제 기반을 갖다가 더욱더 이 세계 선도 지역으로 선도 국가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축복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인식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인식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고래가 되자, 우리가 사자와 호랑이가 되자라고 하는 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끝으로 좀 도발적인 얘기인데 제기를 하면서 오늘 저의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